안녕하십니까. 당독수연구소 박명기입니다. 오늘은 정신질환의 발병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정신질환 환자들이 엄청나게 정말 늘어났죠. 그래서 과거에는 정신병 같은 병원들이 되게 터부시하거나 꺼려하거나,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정신질환 환자들이 너무 많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정신 상담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게 현실적인 거죠. 근데 그러면 과거에는 왜 이런 정신질환 환자들이 잘 없었고, 근데 현대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 우리가 이런 거를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보는 게 좋다. 과거에는 농경사회고 우리가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걸 할 때 자급자족하고 일을 하고 노동을 해야 되는 활동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먹은 거가 다 에너지로 소비되면서, 그리고 스트레스도 상대적으로 적은 환경 속에서, 그리고 자연의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현대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환경 조건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겪을 만한 그런 기회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근데 현대인들은 어떠냐면 먹을 거리가 너무 많아졌고, 수명도 연장됐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지수도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이도 이제 노령화도 이제 급속하게 진행되는 이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이런 정신질환들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 이런 우울증이라든가 자폐라든가 ADHD, 조현병 같은 이런 것들이 그러면 나오게 된 근본적인 그 이유는 뭐냐, 하나로 만약에 딱 꼬집어낸다면 에너지 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울증이나 이런 환자들을 보게 되면 사회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뭔가 일을 하려면 긴장하고 에너지 텐션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내 안에 에너지 텐션 자체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립되어 있는 환경에 있는 거를 스스로가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그 환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럼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근데 현대의학은 그거를 세로토닌이라든가 도파민이라든가 아니면 신경전달 물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경전달 물질이든가 도파민이든가 세로토닌 레벨이 근본적으로 낮아진 이유가 뭐냐? 이 원인은 가만 놔두고 그 처방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인에서는 그런 것들이 낮아지게 되게 된 원인은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얘를 처방하니까 약효가 도세지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또 나오고, 그런 악순환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점점점 정신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별로 개선 효과는 보이기가 쉽지 않고. 근데 이거를 그러면 한마디로 원인을 뭐로 우리가 보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사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 최근에 보면 그 에너지의 레벨을 높이는 것이 정신질환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솔루션이 된다라고 하는 이미 책자들도 나와 있죠. 거기서 보면 이 에너지가 왜 안 만들어지느냐? 그거는 한편으로 보면 미토콘드리아,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발전소가 많이 무너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무너져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먹는 거에서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운동이라 잘 움직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소비나 대사가 근본적으로 다운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먹는 것들은 더 많아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사람은 먹는 거를 안 먹는데,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거로 스트레스를 푼다 그러죠. 이제 그런 분들이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냥 먹은 거를 에너지로 다 소비를 못 시키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나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펑션들이 다 다운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그런 식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더 의존하게 되고. 왜냐? 그것이 사실은 자기 방어 기전이거든요. 먹어서 스스로가 그래도 그거를 회복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이 자기를 더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 원인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신질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에너지 대사를 높이는 거다. 에너지 대사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소식하는 거하고 운동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정신질환 환자한테는 근본적으로 해당이 안 되죠.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 에너지 대사를 높이는 이제 솔루션들을 실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약국에서 실제 우울증 환자라든가 정신질환 환자들 ADHD라든가 조현병이든가 이런 환자들한테 실제 저희 그 에너지 레벨을 높이는 솔루션들을 투여를 해봤더니 환자들의 상태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개선이 되죠. 그리고 이런 그 우울증이나 이런 환자들은 아까처럼 식탐이 있고 먹는 거로 스트레스를 풀면서 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또 하나 장에 그 균총이 많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장에 유해균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런 당독소라든가 지질독소 같은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것들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또 원인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 반드시 에너지 대사를 높이는 솔루션과 더불어 뭘 해야 되느냐? 장내 유해세균을 제어하는 솔루션이 같이 갈 때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것을 저희가 동물 모델에서도 입증을 했고, 실제 우울증 환자한테 장을 개선만 시켰을 때도 상당히 우울증의 증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합해보자면 우울증이나 정신질환들은 사실은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나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온 질환은 맞지만 그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 때문에 온 거냐? 에너지 부족 때문에 온 거다.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대사를 높이는 액티비티를 그분들한테 솔루션으로 제공해야 되는데 소식하고 운동하는 거 가지고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이런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장에 디스바이오시스 된 거, 유해균들을 없애고 좋은 균들을 넣어주는, 그것을 유산균 가지고 요거트나 이런 걸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유해균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솔루션을 했을 때에 정말 에너지 텐션이 올라가면서 우울증이 개선되고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저희들이 많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이나 이런 고통받는 분들은 에너지 대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